안녕하세요. 해독해주는 한의사 해독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셨을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아이들조차도 입에 달고 사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피로, 바로 무기력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보약을 짓기 위해서 철마다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만성피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너무도 쉽게 38선을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썰도 있는데요.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괌 국제공항에 착륙 실패로 228명이나 엄청난 많은 분들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역시 당시 항공기장의 만성피로 때문이었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원기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큰 협상을 앞두고 지구 반대편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을 초청해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스탈린의 전략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만성피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한 썰인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분명 중요한 일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피곤한 상태가 신체 전반을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까지 맞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피로감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죠. 좀 더 사실적으로 분석하면 사실 피로라는 증상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 같은 신호인데요. 화재로 인해 화재 경보가 울리듯이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긴급한 상태이니 휴식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신호인데요. 이것이 바로 피로입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 피로감을 휴식이라는 대응책으로 개선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피로하지 않은 날이 없는 만성적인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성피로 증후군인가? 이후에 알려드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피로가 안 풀려요. 아무리 자도 충분히 쉬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면서 낮에는 몽롱하고 잦은 두통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머리가 무겁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만성피로가 맞습니다. 이 만성피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두통이나 수면장애, 더 나아가서 우울감과 같은 불안증의 원인이 되고 그 이외에도 근육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알러지, 잦은 감기, 추위나 더위를 참지 못하는 증상까지 만성질환도 만들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 인자들이 이 만성피로가 몸의 면역이 저하된 틈을 타고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질병을 드러내는 시점을 보면 대부분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 시국 코로나와 같은 감염질환 역시 질병으로 발전하느냐, 가벼이 지나가느냐,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은 바로 만성피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피로의 실체는 부신 기능의 저하입니다. 부신 기능의 저하가 오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졸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코티졸 호르몬이란 스트레스의 조절과 혈당을 조절, 즉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부신 기능이 고갈되면 이러한 중요한 작용이 방해를 받고 바로 만성피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쉬운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 사망자를 부검했더니 시체들이 대부분 부신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출혈 상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내놓은 만성피로 증후군 증상은 이러합니다. 지금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 잠을 자고 나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2번, 일이나 활동 후에 권태감이나 우울감이 느껴진다. 3번,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되었다. 4번,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프다. 5번,
5번 근육통, 두통 같은 것이 잘 생긴다. 6번 반복적으로 목이 따끔거리거나 아프다. 7번 겨드랑이 통증이 있다. 이 증상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요즘 같은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만성 피로를 반드시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고 계신다면 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밤 11시 이전에 잠을 드는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 짠! 그 이유는 아침 시간이 부신 기능이 회복되는데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1시 내에 잠을 들어서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까지 푹 주무신다면 피로 회복에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아침 식사 역시 부신 기능 회복에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작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전 10시 이전에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 피로인 사람들은 점심도 조금 일찍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신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피로할 때 주로 드시는 것이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를 포함한 에너지 드링크 등은 다량의 카페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물론 나타나지만 그 효과를 주는 카페인의 성분은 오히려 피로에는 마이너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카페인은 부신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피로에서 마신 카페인이 부신 기능을 더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찍 잠이 들고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만성 피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해독 정보로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면역입니다.